안녕하세요. 2500년의 음악 역사를 재밌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멕시코 다녀오느라고 강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러분과 땡땡이 치는 시간을 그동안 음악 공부를 하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좀 재미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89나라를 방문하면서 웬만한 그 크루즈는 다 이렇게 경험했는데요. 오션 크루즈와 리버 크루즈에 관해서 오늘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는요, 유튜브에도 없고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18살 이상이면은 모두 모여라. 이번에 멕시코 크루즈 여행 비디오와 그 마리아치 연주를요, 이 뒷배경에다 넣겠습니다. 제가 30년 전 그 미국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운전하다가 롱비치에서요, 이 처음으로 그 어마어마하게 큰 크루즈를 봤을 때 나는 언제 저런 것을 타보나? 지금은 크루즈가 아주 대중화되어 가지고 세계 인종들마다 다 크루즈를 즐기는데 한국인들은요 많지 않습니다. 개미처럼 일만 하다가 요단강 건너자. 저도 워커홀릭에 속해가지고요, 아이들 하루 종일 가르치고 코스메틱 비즈니스 CEO로 일해, 책 쓰고 있어, 집안 살림해, 유튜브 강의해. 제 자신에게 조금 더 틈을 주지 않고 개미처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 이유가 바로 25년 전부터 무조건 정기적으로 그 크루즈 여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89나라를 방문하면서 최고의 여행 방법을 말하라 한다면요, 넘버1으로 크루즈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합니다. 해외 여행하면서요, 교통비, 하루 3끼 먹는 비용, 숙박비, 명소를 찾아다니는 시간, 그 외에 드는 비용 정말 무시 못합니다. 부부가 한 번에 해외 여행으로 크루즈 한번 타보세요. 크루즈로만 여행하고 싶을 겁니다. 두 번째, 유명 셰프들이 요리하는 세계 음식들을 거의 다 시식할 수 있습니다. 영양사들이요, 그 칼로리를 계산해가지고 요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몸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배에서 나오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배도 가라앉지 않아요. 세 번째, 짐 끌고 다니느라고요, 그냥 휴가 끝나면 더 피곤해집니다. 크루즈 입구에서 러게지를 이렇게 내려놓으면요, 방까지 배달해주고 옷장 정리하면 끝입니다. 네 번째, 짧은 시간에 많은 나라와 도시를 방문해 새로운 곳을 보고 배우며 경험합니다. 다섯 번째, 크루즈 안에서요, 아주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짐, 엑서사이즈, 수영, 게임, 댄스도 배우시고요, 스파도 즐기며 라스베가스 본따는 그 밤무대 쇼와 여러 군데에서 연주하는 그 퍼포먼스를 즐길 수가 있어요.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거나 또 데스크탑 가지고 와서 놀면서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길에서 시간 낭비하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바로 눈앞에 새로운 나라와 도시가 짜자잔 펼쳐 있는 것입니다. 크루즈의 종류, 크루즈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 트인 바다를 항해하며 이 나라 저 나라 싸돌아 다니는 오션 크루즈, 그리고 맑은 강줄기를 따라서 양쪽에 펼쳐진 그 고성들과 마을들, 그리고 자연 속을 헤치면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백조처럼 우아하게 가는 리버 크루즈가 있습니다. 탑승 절차는 아주 쉽습니다. 이미 폰으로 전부 레지스터를 했기 때문에 탑승자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 짧은 그 절차만 밟으면은 이렇게 룸키 카드를 줍니다. 이것만 있으면요, 크루즈 안에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밖으로 나갈 때, 다른 나라로 갈 때 이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디 같은 것이죠. 자, 크루즈 그 기간. 크루즈 기간은요, 보통 그 5일에서 이렇게 3주까지 이렇게 다양한데 3년 스테이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싱글 클럽이 있어서 돌싱남, 돌싱녀 크루즈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한 커플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최고의 크루즈, 오션 크루즈는요, 에게의 진주라고 부르는 크로아시아에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그리크 그 섬들을 돌고 또 이태리로 가서 시콘 엔조이 한 다음에 스페인, 그 다음 프랑스 해안을 도는 지중해 크루즈가 있는데 이게 아주 최고입니다.
리버 크루즈는요, 프랑스 북쪽에서 이게 남쪽으로 이동하는 2주간의 그 여행이 가장 멋집니다. 매일 프랑스 요리를 하루에 3끼 먹고 중세기 고성들과 마을을 방문하는 것이죠. 이 코스를 제가 3부를 이미 제작해가지고요, 방고흐와 모네의 발자취, 그리고 프랑스의 명소들 전부 올려놨습니다. 시간 내서 한번 보세요. 동양에서 그 반나절 유람선도 있는데요, 가장 최고는 중국의 남쪽 그 계림에 있는 강을 따라서 가는 구일린 리버 크루즈라고 합니다. 브레스테이킹, 마치 고대 그 동양화 속으로요 막 빨려 들어간 듯합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도는 양자강 그 크루즈도 있는데, 이렇게 세계로 좀 알려져 있죠. 엄청 큰 댐이 건설되면서요, 이 환상적인 그 협곡과 수천 년 동안의 그 문화유산을 지켜오던 그 절간과 마을들이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전 같지 않습니다. 일단 크루즈에 들어서면 모든 시설을 그냥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이 포함되고 알코올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그 패키지를 선택해야 돼요. 보통 한 가족당 한 200불 정도 내면요, 알코올이랑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마사지 받는 사람만 스파와 찜질방,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 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크루즈 드레스 코드, 15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디너 먹으러 갈 때는요, 드레스를 입거나 막 정장을 하면서 그야말로 패션쇼였어요. 콘서트 드레스를 입고 옵니다. 샤넬, 루이탕 같은 그 럭셔리 회사에서는요, 크루즈 옷까지 판매를 했어요. 지금은 스마트 캐주얼 또는 폴로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긴 바지에 그냥 스포티한 티셔츠를 입고 가거나 뭐 브라우스 정도면 됩니다. 슬리퍼, 티셔츠, 그 다음 뭡니까, 수영복. 아주 짧은 치마, 반바지는 피하셔야겠죠. 자, 그럼 가장 궁금한 크루즈 비용과 전략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일주일 크루즈로 계산하겠습니다. 7일 정도면요, 보통 미국 그 퍼시픽 오션에서 출발하는 알래스카나 멕시코, 이 방송을 위해서 멕시코 티셔츠를 하나 사 입었습니다. 참사당한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흑수저들은 아래층, 금수저들은 가장 높은 층, 돈 더 내면 10분 더 삽니다. 크루즈 가격은요, 룸의 그 사이즈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패밀리 스윗, 발코니 룸, 창이 없는 인사이드 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스윗은 4명 가족을 기준에 12,000불 정도, 가장 위층, 그 10층에서 12층 정도 이렇게 위치해 있고, 방과 거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며, 밤에는요, 이 거실이 더블 침대 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룸메이드 외에 그 버틀러가 따로 있어가지고 원하는 것을 최대한 제공해주고요, 하다못해 신발까지 닦아주고 옷들 러게지에서 빼내가지고 옷장에다가 막 걸어주기도 하는데, 왠지 찜찜합니다. 스윗룸을 사용하는 사람들만의 레스토랑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붐비는 식당에 안 가도 되며, 방 안에 그 배치된 제품들도요, 불가리, 에르메스 이런 제품들입니다. 화장실에는요, 베스탑도 있고, 베란다에는 또 큰 식탁과 그 데이베드가 있어가지고 들어 누워서 낮잠도 잘 수 있고 좀 기분을 낼 수 있죠. 두 번째는요, 발코니가 있는 룸이며 1인당 2,200에서 2,500불 정도로 한 공간에요, 모든 것이 있는 스튜디오 방입니다. 그 퀸사이즈 침대, 냉장고,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러브 소파와 테이블, 화장대, 옷장, 서랍장, 뭐 있는 것은 다 있어가지고요,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발코니가 없는 크루즈의 중간 공간이며 가격은 1인당 1,300불 정도. 돈을 절약하고 싶은 부부들이나 그 방에서 거의 생활하지 않거나 또 젊은 층, 이 싱글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엄청난 비용 전략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을 크루즈에서 직접 구입하지 않고 여행사를 통해서 싼 패키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항공 티켓도 가장 싼 것으로 구입해 주기 때문에 그냥 따르기만 하면요, 아주 절차가 쉬워요. 여행사들은요, 이 크루즈에서 커미션을 먹기 때문에 구입자는요, 커미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좀 이렇게 수고비만 조금 붙어요. 최소한 두 군데 여행사를 비교하시고 엄청 차이가 난다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항공 티켓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항공 티켓은요, 같은 여행사에게 가장 싼 것으로 찾아달라고 하면요, 몇백 불에도 찾아줘요. 다음은 익스커션. 은근히 골 때리는 비용이 바로 이 익스커션 비용입니다. 가고 싶은 곳을 이렇게 사인업하고 지불한 후 병아리처럼 그냥 가이드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에서 인기 있는 장소들은요, 한 사람당 300불에서 450불까지 하는데 이거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비용이죠? 걱정 마세요. 돈을 엄청 세이브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크루즈 그 비용을 지불하면 메일로 레지스터 하라고 와요. 일단 이제 폼으로 아이디 뭐 사진 등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레지스터하고 끝나면요, 크루즈의 그 액티비티, 그 다음에 스케줄, 익스커션, 식당 예약,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나옵니다. 스페셜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이탈리안, 프렌치, 일본 식당 한 사람당 20불 정도만 이렇게 더 지불하면 예약을 해주지만 일반 식당 음식도 이렇게 퀄리티가 아주 좋습니다. 그냥 경험으로 한 식당당 그냥 한 번씩 사인하시고 음식 경험해 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익스커션은요, 아무것도 사인하지 마시고 데리고 다닌 장소들과 가격, 그림만 보세요. 그럼 나가지 말고 맨날 방에만 있으라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아침마다 크루즈가 이렇게 정박하면요, 그냥 밖으로 나가세요. 포트 주변에 여행사들이 즐비하며 원하는 패키지들이 다 있고 7, 80%까지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크루즈에서 나오니 아무것도 없다고요? 걱정 마세요. 모든 크루즈는요, 20분마다 그 시내로 가는 버스를 제공합니다. 항구에서 10분 정도 벗어나면요, 여행사, 스토어 이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즐비해 있어요. 피곤하실 때는 그냥 시내에 나가셔가지고 사이트싱 버스를 타고서 그냥 시내 한 바퀴 돌고 그냥 또 플리마켓 같은 데 한번 갔다 이렇게 오셔도 괜찮죠. 이번 멕시코에서 플리마켓이나 그 명소 해변들을 데리고 가는 익스커션이 1인당요 그 70불인가 했어요. 근데 밖에 나가보니까 똑같은 코스로요 20불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크루즈에서 마련한 그 50명쯤 되는 그 대형 관광버스, 여기 사람 기다려야 되고 그냥 줄 서야 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주 편안한 리무진 버스로 엄청 편하게 가며 기다릴 필요도 없이요, 4명에서 많아야 6명. 그런 시간도 많고 다니고 싶은 곳도 더 많이 다닐 수 있고 자유시간도 아주 많습니다. 저희는 여행 한 2달 전부터요, 제 필드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전문적 가이드를 채용해가지고 그 히스토리컬한 장소를 이렇게 찾아다니지만 여러분은요, 전문 분야가 아닌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크루즈는 놓치면요, 낭패입니다. 모든 크루즈는 비행기와 같아가지고 늦게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아요. 에어포트처럼요, 이렇게 항구에 크루즈를 이렇게 정박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크루즈를 놓쳤으면 택시를 타던가 비행기를 타서라도 다음 항구를 쫓아야 하니 진짜 비극입니다. 비극. 아무리 늦어도 1시간 이상 일찍 돌아오기, 크루즈 컨택 전화번호와 여권 지참하기. 저는 이렇게 여권을 그냥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들고 다녀요. 혹시 길을 잊으셨으면 당황하지 않고 택시 타고 크루즈 포트로 가기. 시데이입니다. 리버 크루즈는요, 매일 그 대륙 안에 그 가까운 나라나 그 도시에 바로 정박하지만 오션 크루즈는요, 이 나라 저 나라를 향해 하기 때문에 보통 2, 3일 동안 향해만 하는 시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 안에 모든 시설을 갖춰 놓고 다양한 그 액티비티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죠. 수영장, 골프 연습장, 카지노, 나이트클럽, 각종 그 스토어, 주얼리샵, 드링크바, 그리고 많은 이벤트들이 매일매일 열립니다. 요리 강습, 댄스 강습, 아트 강습, 트리오 연주, 팝, 재즈. 밤마다 또 작은 라스베가스 쇼가 공연이 되며 당연히 크루즈 비용에 전부 포함이 돼 있어서 따로 지불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카지노 조심하셔야 됩니다.
딸랑딸랑 쾌락을 주고 영혼을 뺏는 단테 파우스트가 바로 갬블링입니다. 다음은 크루즈 팁 궁금하시죠? 모든 그 크루즈 팁은요, 그 크루즈 비용에 포함이 돼 있어요. 18%. 그러니까 따로 팁을 줄 필요는 없지만 뭐 특별하게 이렇게 서비스가 좋거나 이렇게 팁을 주고 싶을 때는요, 떠나기 전날 그 본인한테 직접 주셔야 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요 그 크루즈를 타가지고 딱 보니까는 와이파이가 딱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난다 하고서 막 썼거든요. 나중에 집에 오니까 AT&T에서 600불의 빌이 날라왔습니다. 인터넷 서비스가 그 비용에 포함이 안 되었다면요, 사용하는 날 무조건 그 크루즈 안에 인터넷 오피스가 있어요. 거기 가셔가지고 하루에 10불씩 지불해야 됩니다. 끝으로 크루즈 매너. 여행하다 보면요, 또라이들이 꽤 많습니다. 병적으로 이렇게 간섭하는 사람들, 질투의 화신, 쌈닭, 온갖 인종들을 만나지만요, 전부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심 끄세요. 가능한 짧게 대화하고 거기서 끝내며 자기 인포메이션을 전혀 주거나 또 새로운 친구를 막 사귀려고 하지도 마세요. 너무 프렌들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요, 뭐 어디 사냐, 뭐 하냐, 어쩌냐, 막 인포메이션 교환하자. 이거 다 주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대화를 슬쩍 바꾸면서 딴청하세요. 인포메이션을 많이 줄수록 나중에 피곤해집니다. 샴페인 거절. 샴페인을 따라주면요, 술을 못 마신다고 노 땡큐 하지 마시고요. 잔을 받으시고 안 마시면 됩니다. 샴페인은요, 환영과 축하, 만남, 기쁨을 의미하는 건데 설마 나는 환영, 축하, 만남, 기쁨 다 싫어 하시진 않으시겠죠? 물론 와인이나 다른 주류는요, 거절해도 괜찮아요. 근데 샴페인은 반드시 받아서 마시는 척이라든가 아니면 슬쩍 옆에다 놓으셔도 됩니다. 높은 구두 피하기. 배가 가끔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높은 신발 신고 삐걱하면 이건 낭패입니다. 특히 미니스커트 입고 남자들 눈요기 하기 좋죠. 다음은 뒤에 누가 오면 반드시 문 열고 기다려주세요. 그냥 자기만 쏙 들어가고 문 콱 닫지 마시고, 특히 남자분들요, 뒤에 여자가 올 때죠, 이쁜 여자만 열어주시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여러분의 미래 휴가를 위해 자세한 크루즈 정보를 드렸습니다. 크루즈 여행,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넘버 1에 넣으시고 인생에 한 번이라도 꼭 경험하시길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음악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바이. Yo voy a cantar esta canción para mi gente.